오사카 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든 것이 고민되시죠? 사는 듯한 여행을 즐기는 살란다가 자그마치 22박 23일, 거의 한 달 가까이 오사카 구석구석을 훑고 다니면서 꼽은 오사카 베스트 여행지를 소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특히 오사카 여행이 처음이라면 꼭 봐야 하는 내용으로 꽉꽉 채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여행 동선과 일정을 계획하기 좋도록 지도를 중심으로 오사카 지역별 특성과 여행지, 맛집과 카페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오사카 여행지는 크게 5군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오사카의 가장 메인 관광지인 남바와 도톤보리, 오사카 현지인들의 생활권이자 최대 번화가로 백화점과 대형 복합 쇼핑몰이 밀집해 있는 우메다, 오사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오사카성, 오사카의 과거 모습과 최고층 전망들을 만날 수 있는 덴노지와 신세카이, 마지막으로 오사카 여행 필수 코스로 꼽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는 오사카 베이. 이렇게 총 5개의 지역으로 나눠 각각 갈만한 곳들을 자세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남바와 도톤보리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는 곳은 당연 이곳입니다. 오사카 여행에서 누구나 꼭 들리는 곳이다 인증샷 필수 코스인 글리코사인입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항상 인파로 북적북적 붐비는 곳인데요. 밤이 되면 화려하게 조명도 켜지고 주변 네온사인과 함께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니 다양한 시간에 사진을 남겨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글리코사인이 있는 근처가 도톤보리의 메인 스트릿으로 오사카 여행을 하다 보면 자주 지나치게 되는 곳인데요. 눈을 돌리는 곳마다 화려하고 커다란 간판들이 개성을 뽐내며 다채로운 오사카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곳이라 내가 정말 일본에 있구나 하는 실감이 나는 곳이니 이곳에서 멋진 오사카 여행 인증사진을 많이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글리코사인에서 조금만 걸으면 또 다리가 나오는데요. 이 다리 밑이 도톤보리 리버크루즈 관광보트의 선착장입니다. 오사카를 처음 여행 온 사람이라면 교통과 관광지 입장권이 합쳐진 주유패스라는 티켓을 많이 구매하는데요. 도톤보리 리버크루즈는 주유패스로 이용 가능한 여행지 중에서도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도톤보리 강을 따라 보트를 타고 약 20분 정도 둘러보는 코스로 낮부터 밤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특히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오사카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저녁 타임이 인기가 좋아 일찍 예약이 마감될 수 있으니 야경을 보고 싶은 분들은 미리 예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의할 점은 티켓을 직접 구매하든 주유패스를 이용하든 크루즈를 탑승하는 당일에만 예약이 가능하고 심지어 직접 탑승장을 방문하는 현장 예약만 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예약은 크루즈 운영 1시간 전부터 가능하며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시간은 주유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크루즈 예약 오픈 시간에 맞춰 방문해 저녁 시간에 크루즈를 예약하고 하루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 야경 크루즈를 즐기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리버크루즈 탑승장 바로 위에는 돈키호테가 있으니 탑승장 위치를 찾을 때 참고하세요. 볼거리 많고 즐길거리가 많은 도톤보리와 남바에서 사실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죠. 오사카 여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먹거리인데요. 맛있는 집 옆에 맛있는 집, 그 옆에 또 맛있는 집이 쭉 즐비해 있어 위가 3배는 더 커졌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맛집의 집합소. 이 지역에서 필수로 방문해 볼 만한 유명한 맛집과 직접 먹어본 솔직한 리뷰를 담아봤습니다. 도톤보리 리버크루즈를 타는 곳 바로 옆에는 너무너무 유명한 맛집, 일본 라멘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이치란 라멘의 본관이 있습니다. 돈코츠 라멘의 정석인 이치란 라멘은 매콤하고 진한 국물이 특성인데요. 주문 방식도 독특한 걸로 유명합니다. 직접 키오스크로 메뉴를 선택하고 계산을 하면 또 하나의 종이를 받게 되는데요. 맵기와 면의 익힘 정도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되면 독서실 같은 칸막이로 나눠진 테이블에 앉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직원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테이블 앞에 작은 발이 내려져 있고 이곳을 통해 아까 주문한 메뉴와 종이를 건네고 기다리면 라멘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라멘 맛에 집중하여 식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한 이치란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라멘의 진심인 이치란의 강점은 당연하게도 라멘의 맛에서 가장 잘 느낄 수 있는데요. 진하고 깊은 국물과 부드러운 고기, 그리고 쫄깃한 면, 마지막으로 이치란만의 비법 소스까지 더해져 한 입 한 입 먹다 보면 맛있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마지막 국물까지 모두 먹고 나면 그릇 바닥에 숨어있던 문장이 하나 보입니다. 일본어로 적힌 이 문장의 뜻은 이 한 방울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라는 뜻으로 다 먹어줘서 고맙다는 이치란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치란은 워낙 유명해서 사실 하루 종일 웨이팅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본관 외에도 매장들이 곳곳에 있으니 동선과 일정에 맞춰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치란의 바로 옆에는 일본 여행에서 라멘과 함께 꼭 먹어야 하는 대표 음식인 다코야키 대표 맛집이 있습니다. 바로 아치치 혼포인데요. 연예인 강남님이 유튜브 촬영을 하며 방문한 적이 있어 한국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곳입니다. 아치치 혼포의 다코야끼는 엄청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인데요. 안에 큼직하게 들어있는 문어와 달콤 짭조름한 소스와 함께 먹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다 보니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인들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도톤보리 강을 보며 즐길 수도 있고 지하에 있는 매장 안에서도 편하게 먹을 수도 있으니 다코야끼 맛집을 찾는 분들은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치란 외에도 도톤보리에는 오사카를 대표하는 금룡 간판 라멘집 킨류 라멘이 있습니다. 도톤보리 메인스트릿에 있는 킨류 라멘은 오픈형 야외 테이블에서 라멘을 먹을 수 있습니다. 킨류 라멘은 특히 한국 사람들이 아침 해장으로 먹는다는 리뷰가 많은데요. 그 이유가 일본 여행에서 만나기 어려운 김치와 함께 먹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한 국물의 돈코츠 라멘에 마늘과 김치를 마음껏 넣어 먹을 수 있어서 여행 중에 얼큰한 한국 음식이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오사카 여행에 꼭 먹어야 할 먹거리 중 하나로 꼭 꼽히는 오일 호라이 만두는 체인점이 많아서 오사카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당연 남바에도 있습니다. 만두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야끼교자와 슈마이와 함께 부타만까지 골고루 사서 맛보았습니다. 대표 메뉴인 야끼교자와 물만두처럼 생긴 슈마이, 대왕만두인 부타만까지 모두 돼지고기와 양파가 들어있는데 공통적으로 풍부한 육즙과 고기의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모두 맛이 좋아서 하나만 꼽기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가격도 합리적인 편이라서 간식이나 야식으로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오일 호라이와 함께 오사카 여행 필수 먹거리로 꼽히는 곳이 바로 리쿠로 오지상 노미스 치즈케이크입니다. 남바 본점의 위치는 오일 호라이 매장 바로 옆에 있는데요. 귀여운 로고 그림이 눈에 띕니다. 귀여운 로고는 치즈케이크 위에도 커다랗게 찍혀 있는데요. 덴마크 전통 치즈를 주 재료로 사용한다는 이 치즈케이크의 인기 비결은 아주 부드러운 식감입니다. 그런데 한 입 먹어보고 의외의 맛이 나서 놀랐는데요. 생각보다 연하고 은은한 치즈 맛에 사실 밍밍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바닥에 건포도도 가득 깔려 있어서 같이 먹어보았지만 한국의 꾸덕하고 진한 치즈케이크 맛에 익숙해서인지 조금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입 더 먹다 보니 너무나 부드러운 식감 때문인지 점차 은은한 치즈 맛과 입에 넣자마자 녹는 식감을 즐기게 되었는데요. 워낙 유명하고 대부분 리뷰가 좋은 편이지만 입맛에 따라 저희처럼 낯설게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즈케이크는 4분의 1 조각도 살 수 있으니 작은 조각을 먼저 맛보고 입맛에 맞다면 큰 사이즈를 사는 것도 추천합니다. 일본 대표 먹거리에서 라멘, 다코야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흔히 한국의 부침개와 비슷하다고 설명하는 오코노미야끼입니다. 오코노미야끼의 대표 맛집인 치보 오코노미는 남바에 두 곳이 있는데요. 저희는 웨이팅이 조금 더 적다는 리뷰에 도톤보리 중심에서 약간 떨어진 센니치마의 본점을 찾아갔습니다. 오픈 시간에 맞춰 가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었는데요. 가게에 들어서니 테이블마다 커다란 철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면 오픈형 철판에서 요리가 되어지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요. 완성된 요리는 테이블 철판 위에 다시 올려주어 마지막 한 입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코노미야끼와 함께 야끼소바도 주문했는데요. 다양한 해산물과 달콤 짭짤한 소스가 함께 어우러져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맛이었습니다. 오코노미야끼는 철판 위에 올려주면서 마지막으로 마요네즈를 활용해 귀여운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가스오부시도 원하는 만큼 추가할 수 있어서 듬뿍 올려 먹었는데요. 겉은 부드러우면서 속은 촉촉한 식감의 맛있는 오코노미야끼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치보 매장 근처에 함께 방문하면 좋은 곳으로 구로몬 시장도 있는데요.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수산물과 길거리 간식 등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고 북적북적한 시장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어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시장이라고 해서 저렴한 가격을 기대한다면 놀랄 수도 있는데요. 가격은 저렴한 편이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굽고 조리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고 신선한 수산물과 보거, 고베 소고기 같은 고급 메뉴들도 맛볼 수 있습니다. 오후 5시 정도면 정리를 하거나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으니 일정을 잘 맞춰 방문해보세요. 남바에는 오므라이스를 처음 만든 곳이 있습니다. 무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곳으로 문자 그대로 원조 오므라이스 맛집인 호쿄쿠우세인데요. 긴 역사만큼 음식뿐만 아니라 매장도 전통적인 모습이 인상 깊은 곳입니다. 매장에 들어서면 일본 하면 떠오르는 작지만 정갈한 정원을 지나게 되는데요. 목조 가옥에 놓여진 반듯한 좌식 테이블과 함께 매장 곳곳에서 빈티지한 감성이 느껴집니다. 오므라이스를 개발하고 처음 만든 곳의 음식은 어떤 맛일까 궁금했는데요. 사실 화려하거나 특별한 맛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부드러운 계란의 식감,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깊은 맛의 소스와 딱 적당한 두께와 익힘으로 바삭한 튀김까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의 맛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오므라이스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통 감성과 음식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맛집들을 즐겼다면 이제 쇼핑을 즐길 차례인데요. 남바 위쪽에는 신사이바시라고 하는 오사카 쇼핑 중심지가 있습니다. 도톤보리에서 신사이바시역까지 약 1.6km까지 이어진 이곳은 각종 SPA 브랜드는 모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양한 브랜드뿐만 아니라 드럭스토어, 관광기념품, 그리고 맛집까지 있어 쇼핑과 식도락 여행을 모두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신사이바시역 근처로 올라가는 길에는 다이마루 백화점도 있는데요. 9층에는 포켓몬 매장과 포켓몬 카페도 함께 있습니다. 다양한 캐릭터 굿즈들을 만날 수 있는 매장에는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포켓몬 카페는 사전 예약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이마루 백화점 9층은 신사이바시 파르코와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유명 명품 브랜드와 함께 한국에서 만나볼 수 없는 브랜드들이 입점된 셀렉샵들도 있고 6층에는 지브리샵과 짱구샵도 있어 구경하기 좋습니다. 특히 지브리샵에는 지브리 감성이 가득한 포토존들도 있어 인증샷 남기기 좋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프랑프랑, 무인양품, 도쿄엔즈 등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으니 남바 지역에서 쇼핑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방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신나게 쇼핑을 하다 보면 쉬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요. 이때 들리기 좋은 곳으로 신사이바시역 근처에 있는 도토루 커피 매장을 추천합니다. 도토루 커피는 오사카 여행을 하다 보면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인데요. 음료 가격도 저렴해서 포장해서 마시기에도 좋지만 이곳 신사이바시 매장은 좌석이 4층까지 넉넉하게 있어 쇼핑하다가 지친 분들이 편하게 쉬기 좋습니다. 특히 테이블마다 전원 코드가 있어 핸드폰 배터리 충전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남바 도톤보리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곳은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작은 신사 호젠지입니다. 북적북적한 인파로 가득한 남바에서 조금만 골목 안쪽으로 들어오면 훨씬 한적한 분위기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좁은 골목을 따라 들어오다 보면 아주 작은 신사 호젠지가 있습니다. 이끼가 낀 불상으로도 유명한데요. 현지인들이 일상 중에 잠시 들려가는 평안을 기원하는 도심 속 신사입니다. 어쩌면 남바에서 가장 일본스러운 느낌을 만날 수 있는 곳인 호젠지는 번화가 관광지 한복판에 있어 접근성도 좋아 여행 중에 빈 시간이 있다면 가볍게 들려보기 좋은 곳으로 추천합니다. 남바와 도톤보리가 관광지와 유흥가 분위기라면 우메다 지역은 크고 높은 건물들이 즐비해 있어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인데요. 백화점과 복합 쇼핑몰들이 밀집해 있어 관광보다는 쇼핑하기 좋은 곳으로 소개되는 지역입니다. 남바와 도톤보리에 비하면 관광객보다는 현지인들이 더 많은 지역인데요. 대표적인 쇼핑몰들의 특성을 빠르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교적 최근에 생긴 그랑프론트 오사카는 무려 3개의 대형 건물이 연결된 초대형 복합 쇼핑몰로 대기업들이 쇼룸으로 활용하는 매장이라 불릴 만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한큐와 한승백화점은 모두 지하식품관이 유명한데요. 한큐백화점은 1층 손수건 매장도 기념품과 선물을 사기 위해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이마루 백화점 우메다점도 신사이바시점과 같이 포켓몬 매장이 입점되어 있는데요. 13층에 위치해 있고 특히 포켓몬 매장 옆에는 닌텐도 샵도 함께 있어 구경하기 좋습니다. 루쿠아와 루쿠아 1100은 젊은 고객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쇼핑몰로 개성있는 디자인 브랜드 잡화, 의류 브랜드들을 구경하기 좋고 특히 10층에는 유명 맛집들의 체인점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루쿠아 10층의 대표적인 맛집으로 모토무라 규카츠가 있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규카츠 전문점으로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에게도 인기가 있어 항상 웨이팅이 있는 곳입니다. 남바 지역에도 있지만 우메다점이 웨이팅이 조금 더 적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토무라 규카츠는 돌판에 취향껏 구워 먹는 규카츠로 개인 화로가 하나씩 주어지는데요. 다양한 소스와 함께 내 입맛에 맞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정갈하게 나온 음식을 돌판 위에 얹어 굽기를 다양하게 구워 먹어봤는데요. 정말 부드러워서 입에서 녹는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깊고 풍부한 육즙이 느껴지는데 전혀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면서도 정말 부드러워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먹다 보니 양도 제법 많아 함께 나온 밥과 국까지 먹으니 정말 배부르고 맛있는 만족스러운 한 끼였습니다. 루쿠아 10층에는 또 다른 유명 맛집이 있는데요. 이치란과 킨류 라멘과 함께 라멘 맛집으로 유명한 카무쿠라 라멘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사카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이 카무쿠라 라멘인데요. 오사카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맛이 정말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치란과 킨류가 진한 돈코츠 라멘이라면 카무쿠라는 담백한 닭육수를 베이스로 하는 라멘인데요. 양배추가 가득 들어있어서 담백하면서도 깊은 국물 맛에 뒤돌아서면 또 생각이 나는 맛이었습니다. 깊은 맛의 육수에 야들야들한 고기와 부드러운 계란과 쫄깃한 면발까지 함께 먹으니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카무쿠라에서는 라멘과 함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메뉴도 있는데요. 바로 가라야게입니다. 겉은 얇은 튀김옷으로 바삭한데 속은 야들야들한 부드러운 닭고기가 입안 가득 씹혀서 정말 맛이 좋았습니다. 입맛이 다르기에 사람마다 선호하는 라멘 브랜드들도 다른데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맛있게 먹었던 라멘 전문점으로 한국에서 먹었던 돈코츠 라멘과는 또 다른 깊고 담백한 라멘 맛을 원하는 분들에게 카무쿠라 라멘을 추천합니다. 쇼핑을 하기 좋은 우메다 지역이지만 오사카 여행의 필수 방문지로 꼽히는 여행지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메다 공중정원인데요. 39층과 40층으로 연결된 공중의 정원에서 360도 파노라마로 오사카 시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35층부터 시스루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9층의 전망대로 오르게 되는데요. 미래 여행을 하는 듯한 풍경 덕분에 올라가는 길부터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오픈형 야외 옥상 전망층에 오르면 한껏 가까워진 하늘과 멀어진 시내 전망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찬찬히 걸으며 상쾌한 기분으로 멋진 풍경들을 감상하다 보면 오사카 도시 전체가 큰 정원처럼 느껴집니다. 실내 전망대 안에는 카페도 있어서 맛있는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큰 통창으로 넓게 펼쳐진 오사카 시내 전경을 내려다보니 마음까지 뻥 뚫리는데요. 복작복작했던 관광지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갖기 좋았습니다. 유의할 점은 우메다 공중정원 역시 주유패스가 있으면 입장이 가능한 여행지로 인기가 많은데요. 최근 주유패스로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이 앞당겨져 오후 4시 이전에 방문해야 합니다. 무료 입장 시간은 또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입장 시간을 잘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우메다에는 오사카 시내 전경을 관람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바로 해5 관람차입니다. 역시 주유패스로 이용할 수 있을 뿐더러 밤 11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특히 야경을 감상하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눈에 띄는 빨간 관람차가 약 25분 정도 찬찬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요. 시내 한 중간에 위치한 관람차 위에서 내려다보면 오사카의 시내가 멀리까지 펼쳐져 있고 반짝이는 오사카의 밤을 감상할 수 있어 여행의 하루를 낭만적인 분위기로 마무리하기 좋은 곳으로 추천합니다. 여행 일정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우메다의 오른편에 위치한 오사카 시립주택박물관도 추천하는데요. 독특하게 박물관이 빌딩 건물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 400년 전의 에도 시대부터 최근 30년까지의 오사카 거리와 주택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특히 한 층은 200년 전의 오사카 한 동네 골목을 실제 크기로 재현하여 그 시대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음악과 조명을 통해서 아침, 낮, 밤의 시간과 날씨까지 변화를 연출하고 있어 시시각각 변하는 골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을 내의 상점부터 실제 서민들의 생활 공간에 들어가 볼 수 있어 오사카의 과거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시립주택박물관 바로 근처에는 텐진바시 스지가 있는데요. 일본에서 가장 긴 아케이드 상점가입니다. 사실 남바의 쇼핑 중심지인 신사이바시와 비교하면 유명 브랜드 매장들은 적은 편이라 촉박한 여행 일정에는 굳이 들리지 않아도 되는 곳이지만 저렴한 드럭스토어가 많아 합리적인 가격의 간식이나 기념품을 구매하기에 좋습니다. 특히 비오는 날 여행지를 선택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하늘을 덮는 아케이드가 길게 이어져 있어 우산 없이 쇼핑을 즐기기 좋고 정겨운 시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상점가로 추천합니다. 일본 3대 성 중 하나인 오사카성은 오사카의 여행지 중에서 단연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바와 우메다의 중간쯤에 있어 오사카 시내의 딱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성 일대는 특히 봄 벚꽃 명소로도 유명한데요. 사실 사계절 내내 언제든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곳입니다. 넓은 해저를 포함해서 부지가 엄청 넓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천수각만 보고 나와도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데요. 시간 여유가 있다면 천수각 서쪽에 위치한 니시노마루 정원도 찬찬히 산책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계절별로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넓은 해자를 감상하며 본격적으로 천수각으로 입장하면 계단을 오르며 성의 내부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내부는 볼만한 것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과 체력을 아끼고 싶은 분들이라면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층으로 올라가 오사카 시내 전망을 볼 수 있는 전망대만 감상하고 내려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팁을 추가하자면 오사카성 입장 티켓은 미리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저희가 방문한 날도 천수각 입장 티켓을 구매하기 위한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었지만 주유 패스가 있거나 티켓이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오사카성 관람 후에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기타하마 카페 거리도 함께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기타하마역 근처의 강변을 따라 역사와 개성을 가진 카페들이 즐비해 있는데요. 그 중에 브루클린 로스팅 컴퍼니를 다녀왔습니다. 힙한 분위기의 내부 매장과 함께 무엇보다 강변에 있는 테라스가 주변의 다른 매장들보다 넓은 편이라 붐비지 않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은 카페인데요. 넓은 강변과 함께 맞은편은 예쁜 공원, 옆에는 감성적인 다리까지 있어 낭만적인 리버뷰와 함께 맛있는 음료를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추천합니다. 신세카이는 도톤보리가 생기기 전까지 오사카의 관광과 유흥의 중심지였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도톤보리에게 밀려 상권이 많이 사라진 곳입니다. 하지만 오사카 과거의 모습이 남아있어 특유의 복고적인 분위기가 매력적인 곳으로 신세카이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츠텐카쿠 전망대를 배경으로 오사카 여행 인증샷을 남겨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츠텐카쿠 전망대 역시 주유패스로 이용 가능하여 인기가 많은데요. 규모가 큰 편은 아니라 평일 낮에 방문했는데도 입장부터 웨이팅이 길었던 곳입니다. 특히 주유패스를 활용하면 미끄럼틀 형태의 타워 슬라이더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서인지 입장도 오래 기다렸지만 내려오는데도 긴 웨이팅이 있었습니다. 전망대 자체는 오사카의 전망대 중에서 높이는 가장 낮고 규모도 작은 곳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만약 일정이 촉박하다면 츠텐카쿠 전망대 입장은 과감히 생략하고 신세카이만 구경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낮과 밤의 신세카이는 분위기가 각기 다르니 일정에 맞춰 언제든 들려 일본풍의 독특한 상점들을 구경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오사카이는 전망대와 관람차가 많아 전경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은데요. 그
그 중에서 꼭 한 곳만 가야 한다면 이곳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아베노 하루카스 산맥인데요. 신세카이 근처의 덴노지 지역에 있어 신세카이와 함께 방문하면 좋은 곳입니다. 하루카스 산맥은 이름 그대로 지상 300m 높이의 전망대인데요. 일본 제1의 초고층 빌딩에서 시내 전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58층에는 카페와 식당이 있고 59층에는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 그리고 메인 전망대인 60층에는 건물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360도 파노라마 뷰 전망으로 오사카 시내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58층부터 60층까지 중앙이 뻥 뚫려 이어져 있는 구조인데요. 모든 층의 창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고 건물을 빙 둘러 걸으며 오사카의 동서남북 모든 곳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건물 내부 역시 그림같이 멋진 풍경을 가지고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머물렀던 곳입니다. 저희는 해가 지기 전에 방문해서 붉게 노을이 물드는 모습과 완전히 깜깜해진 야경까지 감상했는데요. 시간마다 바뀌어가는 도시의 풍경을 감상에 젖어 바라보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여행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야경을 감상하기에 정말 좋았는데요. 내부의 조명이 은은해서 유리창의 내부가 비치지 않아 야경을 감상하는데 아무 방해 없이 즐길 수 있었고 멋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기도 좋았습니다. 오사카 최고의 전망대로 하루카스 산맥을 추천합니다. 하루카스 산맥 전망대를 찾을 때 함께 방문하면 좋은 맛집으로 돈돈테이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텐동과 가츠동이 주 메뉴인 돈돈테이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가장 기본적인 일식의 대표 메뉴를 저렴한 가격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돈가스 덮밥과 닭고기 계란 덮밥을 주문했는데요. 두 가지 메뉴 모두 아주 부드러운 식감의 계란과 딱 적절하게 배인 밥의 간으로 정말 맛이 좋았습니다. 함께 올려진 돈가스와 닭고기 역시 젓가락으로도 충분히 잘라 먹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웠고 세트 메뉴로 함께 나온 소바 역시 딱 정석적인 소바의 맛으로 식사를 하는 내내 맛있다는 말을 연발하며 먹었습니다. 특별하고 화려한 메뉴는 아니지만 일본의 대중적인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맛있고 든든하게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돈돈테이를 추천합니다. 신세카이와 덴노지 근처에 있는 시텐노지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여행지들과 위치가 멀지는 않지만 대중교통이 닿지 않아 도보로 찾아가야 하는 시텐노지는 여행 일정이 촉박하거나 체력 부담이 된다면 일부러 찾아가진 않아도 되지만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일본 사찰을 만날 수 있어 여유로운 여행을 즐기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커다란 정문과 5층 불탑 등 꽤 큰 규모의 건축물들과 함께 잘 정돈된 일본의 전통 정원도 볼 수 있는데요. 번잡하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의 평화로운 사찰을 찬찬히 거닐며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최근 오사카 여행 필수 코스로 꼽히는데요. 특히 새로운 테마로 만들어진 슈퍼 닌텐도 월드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그 외에도 해리포터, 미니언즈, 스파이더맨 등 다양한 인기 영화를 테마로 꾸며진 어트랙션들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테마파크입니다. 개인적으로 방문 전에는 입장료가 조금 높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 하루 동안 경험해보고 나니 입장료가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을 뿐더러 오사카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은 여행지 중 하나였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동심의 시간을 선물하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1년 내내 문전성시를 이루는데요. 워낙 큰 규모와 넘치는 인파로 모든 어트랙션이 입장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하루 일정을 온전히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정해진 오픈 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에 도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저희는 비수기 시즌의 평일에 방문했고 심지어 오픈 시간 30분 전에 도착했는데도 이미 수많은 인파가 입장한 상태였고 입구부터 웨이팅이 있었습니다. 특히 입장권 외에 어트랙션의 빠른 입장을 위해 추가로 판매하고 있는 익스프레스 티켓을 구매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꼭 오픈런을 추천합니다.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슈퍼 닌텐도 월드 어트랙션의 경우는 워낙 인기가 높기 때문에 한 번에 인파가 몰려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입장권만으로는 경험하지 못하고 올 수도 있는데요. 당일 현장에서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입장한 사람에게만 다시 슈퍼 닌텐도 월드 입장이 가능한 이 정리권을 발급하고 있으니 최대한 이른 시간에 입장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입구부터 테마파크의 구석구석 모든 공간과 건물들이 각 영화와 컨텐츠의 테마에 맞춰 환상적으로 꾸며져 있고 곳곳에서 만나는 캐릭터들과 퍼레이드 등 볼거리가 많아서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어트랙션을 타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내부를 찬찬히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도 하루가 짧다는 생각이 들 만큼 재미있으니 이른 시간에 가서 많은 것을 마음껏 즐기시길 추천합니다. 특히 해가 지고 네온사인과 화려한 불빛들이 켜지는 밤의 풍경은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니 밤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즐겨보시길 추천합니다. 세계 최대 높이와 규모의 대관람차가 여기 오사카에 있는데요. 바로 덴포잔 대관람차입니다.
오사카항뿐만 아니라 날씨가 좋은 날에는 간사이 공항까지 보인다고 하는데요. 스릴을 즐기는 분이라면 전체가 투명 아크릴로 되어 있는 시스루 캐빈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항만에 위치해 있어 시내에 있는 대관람차들과는 또 다른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곳 역시 주유 패스가 있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패스가 있는 분들은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가이유카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수족관인데요. 가장 인기 있는 고래상어를 포함해서 바다표범, 해달, 펭귄 등 4만여 마리의 바다 생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입구부터 귀여운 바다 생물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가이유카는 처음부터 생생한 경험을 선사하는데요.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특징은 무지막지하게 거대한 중앙 수족관입니다. 일반적인 수족관들은 보통 한 몇만의 통의 생물들을 관찰하게 되는데요. 가이유카는 깊이가 9m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대형 수족관을 나선형으로 빙 둘러 내려가며 위, 아래, 오른쪽, 왼쪽 모든 면을 계속 관찰하며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평소에 쉽게 만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고래상어, 가오리 등 다양한 바다 생물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찬찬히 관찰하며 그 어떤 수족관보다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좌석들도 놓여있어 편하게 앉아 차분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물속 세상을 관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낭만적인 시간을 충분히 즐기다 보니 3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새롭고 생생한 경험과 낭만적인 여행의 추억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에게 가이유칸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일본 오사카 여행지 베스트들을 모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저희에게 이번 여행은 첫 오사카 여행이자 첫 일본 여행이기도 했는데요.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 3주가 넘는 시간 동안 오사카 구석구석을 다니며 저희처럼 처음 오사카에 온다면 꼭 보면 좋을 곳들을 추려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여행도 더욱 만족스럽고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따뜻한 칭찬과 피드백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사카 근교 여행지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